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 세션에서 기업 혁신을 위한 클라우드 여정에 대해서 발표드릴 이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 달 전까지 삼성 SDS에서 클라우드 초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지금은 그 중소기업들을 위한 클라우드 과제에 대한 자문 활동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그 내용은 사실은 뭐 기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클라우드를 추진하고 또 도입하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클라우드에 대한 그 기본적인 ABC, 클라우드가 무엇인가, 무엇이 클라우드인가, 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ABC에 대한 이슈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근데 그러한 ABC에 대한 이슈 이면에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그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기본 무엇이 클라우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하고 또 클라우드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 기술적인 의미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로서 가지는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도입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야 되는 이슈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슈들이 클라우드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목표나 가치 측면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어떻게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 관점, 그 전략 관점, 특히 기술 관점, 더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전략 관점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이 클라우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객체 지향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객체 지향 하면 캡슐화 얘기하고 또 재활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라는 부분 자체도 시간과 공간의 관점에서 보면 객체 지향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랭귀지 잘 아시는 분들, 개발자분들 오버로딩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버라이딩도 알고 계시고 오버로딩은 뭡니까? 수평적으로 여러 개 있는 거, 올터너티브에 대해서 캡슐화해서 단일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오버라이딩은 뭡니까? 수직적으로 레퍼럴 씌워가지고 단순화하는 개념입니다. 똑같이 클라우드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캡슐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타임 쉐어링 기법 아시잖아요. 똑같이 하나의 리소스에 대해서 뭐 타임 쉐어링 슬라이스 분할해가지고 여러 개로 분할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또 공간적으로는 분산 컴퓨팅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이 클라우드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타임 슬라이드에 대해서 최적화하고 공간, 분산의 개념, 물론 이제 분산의 개념도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를 쪼개서 파티션해서 쓰는 개념이 있고 이질적인 두 개를 하나의 공간적 개념으로 보는 개념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객체 지향 개념을 적용한 그 모든 것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를 이야기할 때 초기의 시장에서는 가상화라는 기술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가상화는 클라우드 아니야? 클라우드는 곧 가상화 아닌가? 라는 질의가 있었듯이 이런 가상화라는 기술은 기술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관점에서는 중요합니다만 그 가상화를 응용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받는 수요자나 이용자 관점에서는 제공자만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용을 받는 자, 수요자, 이용자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운영 품질의 요구사항에 맞게끔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본 세션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비즈니스 전략, IT 전략,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떻게 도입, 활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파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파의 내용을 보면 현재의 클라우드 상황을 단적인 예로 좀 보여주는 사파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될지 왜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획을 해서 도입을 했더라면 이런 보고는 없어야 되죠. 이런 답변도 없어야 되고. 왜 그럽니까? 이 부분은 클라우드 제공자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제공자가 가지는 기술 또는 솔루션 관점에서 제공을 하고 또 이용하는 자는 그거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거꾸로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자나 이용자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충족하고 부합하는 솔루션과 서비스를 도입을 했더라면 이런 식의 내용의 사파가 있을 수는 없겠죠. 바로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클라우드의 ABC에 대한 ABC 뒤에 남아있는 잔존 이슈들을 향후 클라우드가 빅데이터, 소셜, 모바일, 4분 인터넷 같은 그 기술들을 응용해서 신시장이 창출되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토대로서 클라우드를 이용해야 된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진정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잔존해진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그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희들이 IT 운영관리 체계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ITIL V3라든지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기반의 운영관리 체계를 그대로 적용받아서 제대로 된 클라우드 전환이라든지 도입이라든지 이용이 있어야만이 아까 말씀드린 신시장 창출을 하고 신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가지는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그대로 제대로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 내용도 바로 기본적인 IT 혁신의 관점, 기업 혁신의 관점에서 IT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전사 아키텍처 그리고 전사 아키텍처 기반의 클라우드 거버넌스 그 거버넌스 하에서 많은 이해관계자, 제공자, 이용자, 중간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을 모아놓은 CSP,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이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어떤 아레나를 갖고 제대로 이행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X86 서버 몇 대, 그 외에 웹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얹어가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 그 위에 탑재될 애플리케이션이 뭐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궁합이 잘 맞는 웹서버, 마스,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기타 제반 환경이 무엇인가 또 요즘 문제가 되는 이제 DR 측면에서의 백업 리스트화 기능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들 또는 이 수요가 폭발해서 서비스가 확장이 됐을 때의 스케일러비티는 어떻게 보장이 되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하나의 체계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많은 서비스 제공자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 아마존, IBM의 그 소프트웨어 레이어 기반의 클라우드 서비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이제 아웃소싱 기반으로 해서 운영 관리를 아웃소싱 받았을 때의 그 정도의 볼륨, 그 정도의 뎁스로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까 잔존했던 이슈 중에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슈입니다. 단순히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을 얻어서 싸게 빠르게 얻었다고 해서 전부 끝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클라우드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그 전략 방향이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가상화 기반으로 해서 나갔던 부분들이 가상화 하면은 가상 서버만을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아까 클라우드의 본질은 기술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캡슐화, 객체 지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클라우드의 본질은 서비스입니다. 그 서비스의 본질은 운영입니다. 운영의 본질은 품질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해당되는 자기의 요구 수준에 맞는 품질을 제공해주는 운영 서비스를 받아야지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거고요. 그 운영이 대상이 되는 그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가상 서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리 서버도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온이 가상 서버만으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시스템이 커지면 통합 데이터베이스 서버 같은 경우는 안정성을 이슈로 해서 x86 외에 유닉스 서버를 두고 또 유닉스 서버도 물론 가상화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리 서버를 많이 둡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대상이 되는 아이템, 특히 서버 아이템, 그 서버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가상 서버 외에 물리 서버도 포함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클라우드라는 관점에서 뭐 여러분들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의 시스템 내에서도 일부 시스템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고 일부 시스템 컴포넌트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쓸 수 있습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서로 상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기업 볼륨이 큰 대기업의 시스템 체계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 서버만을 고려했던 이제 가상화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그 전용과 공용이 혼재하고 물리와 가상이 혼재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개념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상용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초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솔루션 사업을 할 때 많이 상용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왜? 상용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도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맞습니다. 상용의 전제 조건이 검증이 된 걸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용이 좋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도입을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 내재화 관점에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도 팔로잉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기본적으로 그 클라우드 초기에 얘기했을 때 x86 서버를 많이 얘기합니다. x86 서버는 x86 서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표준, 서버에 대한 표준, 그런 표준화 기반에서 대규모의 서버 풀을 넣고 그 서버 풀 안에서의 자원에 대한 활용에 대한 최적화를 이루겠다라는 측면이 좀 강합니다. 물론 서비스 단에서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은 이제 다양성 기반의 범위의 경제로 옮겨가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면 밑단의 인프라 부분 같은 경우는 규모의 경제가 맞습니다. 근데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 비즈니스 영역으로 가면 기본적으로는 다양성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수요자 자체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전적인 예로 서비스 수용자가 가지는 단말 자체가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스마트 TV 그리고 또 요구사항 자체도 다양해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같은 컨텐츠를 봐야 된다는 그 스크린 서비스 같은 경우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뭐 심플하게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도 다양한 요구사항, 다양한 디바이스, 다양한 응용 어플리케이션 요구사항들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그 초기 시장에서 기술 중심, 공급자 중심으로 클라우드를 언급했던 것들이 지금은 비즈니스 관점에서 수요자 관점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 방향에서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 IT 혁신을 고민을 하면서 시계적으로 세 가지 대명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기업의 예는 아니고요. 초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최적화를 통해서 제가 비용 절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쓴 것만큼 그 효과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갖고 있는 비용을 최적화해서 쓴다라는 관점이고 갖고 있는 돈을 줄이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용 최적화 관점에서 운용 효율화하는 관점 또 기본적으로 서비스 민첩성 측면에서 사업 혁신을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관점 또 신규 사업 관점에서 이 세 가지 대명제를 클라우드의 도입 목표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클라우드가 기존의 IT 체계에서 가지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IT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공급망에 대한 혁신입니다. 자원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개발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운영도 공급받는 그 공급에 대한 공급망에 대한 혁신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공급망 안에 들어오는 그 아이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가상 서버일 필요 없고 물리 서버도 다 포함돼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 또 최근에 이제 벤처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공급망을 갖고 공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까 방향성 세 가지 대명제에 기반하에서 크라우드를 도입을 해 봤더니 실제적으로 기업 내에서 크라우드에 대한 기술적 아키텍처 측면에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단말 측면에서 보니까 단말이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은 개방형이고, 또 플랫폼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플랫폼도 개방형,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비스 지향, 인프라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와 가상이 합쳐져야 되고, 그다음에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혼재돼야 되는 하이브리드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게 컴플라이언스, 특히 이제 보안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방형 플랫폼 아키텍처, 그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인증. 뭐 쉽게 제가 서비스에 인증을 썼습니다만 이건 사업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인증이라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보안 얘기 많이 합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이전에 어떻게 신용카드 어떻게 썼습니까? 20년 전에는 신용카드 넘버하고 그냥 유효기간 그냥 뭐 팩스나 메일로 써서 줬어요. 뭘 믿고 줬습니까? 그거는 클라우드 카드 서비스 사업자의 신뢰를 보고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보안 기술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얼마나 신뢰를 할 만한가.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는 그 신뢰성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 보여준 신뢰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 브로커리지입니다. 이 서비스 브로커리지는 기본적으로 아까 하이브리드, 아까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클라우드로 접목해서 단순화할 것이냐, 이론화할 것이냐, 또 개방형 플랫폼, 또 서비스 지향 관점에서 많은 플랫폼 단의 연동, 그 다음에 인프라 단의 연동, 이런 연동 부분을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 또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더라도 멀티 클라우드,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혼용해 써야 되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사업자를 일일이 대면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가. 이런 이슈에서 이제는 그 외에 제3의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 브로커리지 개념이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제 브로커리지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부정적인 개념을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브로커. 이 브로커라는 단어가 가지는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뭐 여기 이제 부동산에 관련한 계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중개업 하더라도 브로커리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브로커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을 보시기 전에 사전 조사부터 해서 많은 서비스가 와야 되고, 나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개런티 보증 워런티를 해줘야 됩니다. 보험도 들어야 되고,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도 보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엔드투엔드로 보는 개념이 브로커지고, 그 다음에 이를 수행하는 자가 브로커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뭐 사업에 대한 뭐 거래 뭐 브로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엔드투엔드로 원스톱으로 토탈리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도입과 구축과 이용에 대한 제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서비스 브로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고 그 세션에서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웨어 인 라이프의 이제 CSP IO 서비스입니다. 소프트웨어 인 라이프사는 뭐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제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IT 조직 자체가 클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조직이 돼야 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서비스 브로커리지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역량이나 그 볼륨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자와 커뮤니케이션 또 지원을 받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 지원을 받아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의 ABC에 잔존해진 이슈들,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고 그 서비스가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운영관리 체계로 진행이 돼서 장애라든지
또는 서비스 시장 확대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자하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좀 간략하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 클라우드 융합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사 아키텍처 관련해서 순수 개발자 계신 분들은 잘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IT가 기업의 비즈니스 목표와 연계돼서 아키텍처 관점에서 특히 인프라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데이터 아키텍처, 프로세스와 같은 비즈니스 아키텍처 전사적인 관점에서 전역적인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조망해서 IT를 기획하고 IT를 도입하고 IT를 운영하는 그 체계가 전사 아키텍처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도시계획, 시티 플래닝과 같은 시티를 플래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인프라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상하수는 어떻게 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블루프린트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사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도입을 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기업들이 전사 아키텍처 붐이 이뤘던 4, 5년 전까지만 해도 전사 아키텍처가 붐이 이뤘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전사 아키텍처를 제대로 운영 관리하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약간 도외시되다가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클라우드로 전환될 서버가 무엇이냐를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서버에는 여러 개의 업무 어플리케이션이 물려 있고 하나의 업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서버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이 서버를 클라우드로 전환하면 예기치 않았던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영향을 받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디스조인트하게 파티셔닝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전사 아키텍처를 운영 관리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기 시장에서 클라우드 전환할 때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중심으로 전환을 했던 것들 향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윗단에 있는 플랫폼이나 데이터 아키텍처 관점에서 백업과 보안의 문제, 윗단의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영역단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그다음에 밑단에 있는 인프라하고 전역적으로 검토를 해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 기업에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한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클라우드 전환 계획을 많이 수립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는 전환, as is to be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to be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as is는 존재합니다. as is가 이렇게 있으니까 as is 안에는 서버는 클라우드 서버로 이렇게 바꿔. 대부분 내용이 그렇습니다. to be가 없습니다. to be가. to be가 있어야지 그 to be에 맞게끔 서버를 구성을 하고 그 서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느 거는 클라우드, 어느 건 난 클라우드 이렇게 조명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아키텍처, as is 아키텍처와 목표 아키텍처, to be 아키텍처, 타겟 아키텍처를 넣고 이들 사이의 갭을 줄이는 이행 계획으로서 전환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클라우드 전환 계획에는 반드시 to be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그 to be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업무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4가지 도메인 아키텍처 영역에 대한 to be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요. 기존의 그 전사 아키텍처로 많이 쓰는 부분이 오픈그룹에 이제 톡아프가 있습니다. 이 톡아프에 보면 그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 메소드라고 해서 방법론이 있는데 최근에 3년 전서부터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ADM 그 방법론 자체를 클라우드 버전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참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 거버넌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사 아키텍처 기반 하에서 클라우드에 대해서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거버닝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그 주체가 IT 조직보다는 현장 조직에 있습니다. 현업부서가 많이 도입을 합니다.
현업부서, 특히 마케팅 영업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현업부서가 주도적으로 크라우드 서비스, 특히 사스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IT 조직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사적인 정보와 비용이나 전사적인 정보와 자산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역할은 CIO 오피스, IT 조직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현업부서가 정보와 해당되는 영역을 자기 마음대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사스 서비스와 같은 크라우드 서비스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어느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의 80% 이상은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가 보안의 문제, 백업의 문제가 실제적으로 50% 이상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서베이 결과에서는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험악한 말을 씁니다만 기본적으로 CIO 오피스 자체가 기존의 내부 MIS 영역뿐만 아니라 사업 영역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현업부서가 주도하고 있는 크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라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거버넌스라는 이런 무거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거버넌스 명목 하에서 현업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에 대한 근본적인 명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사 아키텍처 관점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제대로 된 크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서비스 비용에 대한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거버넌스에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원칙과 프로세스와 이제 조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원칙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우드 퍼스트 폴리시가 있듯이 이런 대명제하에서의 원칙 외에 이제 세부적으로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T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운영 관리 이제 감사 단계까지 원칙을 수립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도 정보화 활동 프로세스와 서로 연관해서 크라우드를 제대로 도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크라우드 서비스 브로커리지 사업자가 전사 아키텍처 관리, 과제 관리, 자산 관리, 비용 관리, 성과 관리 이 측면에서 기존의 IT 조직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또 상호간에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조직이 기획, 개발, 운영에 있을 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크라우드 서비스, 크라우드 컴퓨팅 패러다임으로 넘어오면서 IT 조직은 어떻게 하면 현장, 현업 부서를 위해서 크라우드 서비스를 제대로 도입을 하고 또 크라우드가 가지는 초기에 예상했던 기대치, 기대 효과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특히 성과 관리죠. 그 관점에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러한 포션으로 IT 조직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는 점점 극대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아까 생략을 했습니다만 애플리케이션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파스 중심으로 해서 데브옵스와 같은 역할로 해서 플랫폼 기반의 쉐어드 서비스 조직으로 많이 변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개발자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소위 얘기하는 OS, 유닉스, 리눅스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닷넷 플랫폼, 자바 플랫폼 다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도 제대로 이해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해야 됐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레이어별로 플랫폼화되고 단순화되고 API 되면서 많은 개발자들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로직에 이제 충실하는 윗단으로 올라가고 있고 밑단에 있는 플랫폼이나 OS단의 시스템을 잘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밍 레벨은 많이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이 이제 가중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IT 조직은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잘하는, 비즈니스와 연계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잘 알고 IT를 잘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으로 변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한 장이 남았습니다. 크라우드의 미래로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존에 이제 크라우드의 대상이 된 게 기업 내부의 MI 시스템, 그다음에 MI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엔드 유저 컨슈머에게 제공되는 이제 서비스 영역, 채널에 대한 서비스 영역 이 두 가지 영역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까 사물 인터넷, 그다음에 빅데이터, 소셜, 모바일과 같은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융합 시장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융합 시장 하에서 융합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크라우드가 기저, 토대 역할을 하고 있고 크라우드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CPND 가치 사슬을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 이 가치 사슬 단 자체가 거의 크라우드화 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모바일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 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랫폼, 여러분들 이제 iOS 플랫폼이든지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플랫폼 생각하셔야 되고, 또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많은 플랫폼, 구글 플랫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 네트워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가 레벨까지 올라가고 있죠. 단말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CPND 단에서 점점 다양성과 또는 신기술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서비스가 이 가치사실 상에서 창출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근데 이 창출되는 그 신 서비스 영역은 기업 혼자만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단말, 소프트웨어, 통신 미디어 서비스 다 전체적으로 제휴나 조합이 돼서 하나의 서비스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들을 묶는 매개체 역할이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허브로서 클라우드를 많이 얘기합니다. 이 기술 융합적 관점에서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소셜 허브, 모바일 허브, 빅데이터 허브, IoT 허브 얘기합니다만, 이제는 소셜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세 가지가 조합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 안에 있는 5개 영역 자체가 하나의 또 융합되는 그런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 중간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윗단에 올라가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단, 그 다음에 옆으로는 사물로부터 오는 센서 데이터를 위한 IoT 플랫폼, 이렇게 다 구성할 수 있고, 많은 신규 융합 서비스들이 그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하나의 예로 이제 사물 인터넷 측면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도식화된 부분인데요. 중간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인프라 땅과 플랫폼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사례입니다. 최근 사례인데요. 타파클로 365라는 지금 현재 아직은 개발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만 개발 중인 중소기업의 한 예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있는 설비 공장에 있어서 온수도를 모니터링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식품이나 또 의료 이런 공장 설비 같은 경우는 법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온수도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분들을 글로벌리 영역에 있는 공장 설비에 대해서 온수도를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기반 4분 인터넷 플랫폼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모니터링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됐고요. 물론 이제 예제로서는 제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아키텍처로 실제로 구성이 돼서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클라우드 없이는 구현이 안 됐을 사물 인터넷 기반 융합 서비스로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좀 지체를 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클라우드 기반에서 IT 혁신 단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2단계와 3단계 중간에 있는 현재의 클라우드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윗단의 프로세스,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관점에서 클라우드를 기획하고 플래닝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행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비 아키텍처, 투비를 생각을 하시고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또는 뭐 레볼루션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투비 아키텍처 기반에서 클라우드 전환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클라우드의 본질적인 의미는 비용 절감보다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존에 할 수 없었던 거, 하기 어려웠던 서비스를 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시기 어려웠던 애플리케이션 앱이 됐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가 됐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됐든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가 됐든 간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한 번 더 제거해 보시면 큰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융합적인 융합 서비스 영역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영역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안개와 구름의 차이입니다. 구름 안에서 보면 안개입니다. 물 안개죠. 이제 안개 밖에 나와서 위에서 보던 큰 높은 산에서 보면 구름이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개와 구름의 차이를 보다시피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지금은 4,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멀리서 글로벌리 구름을 보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